if I 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maybe you'll get sick of being the monster out of my head, under my bed, think you're something out of my nightmares. 안녕하세요, 명상의 시간입니다. 좀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우선 시장이 변한 게 거의 없었고 크루들도 뭐 휴가나 뭐 그런 걸 많이 가서 연말부터 연초까지 길게들 잡더라고요. 거의 뭐 북미나 유럽 쪽 친구들이라서 저도 겸사겸사 다른 일들 좀 하고 그랬는데 어제는 파월이 릭스뱅크 국제 심포지엄에서 연설을 했죠. 시장이 파월 얼굴이 나오니까 잠깐 출렁거렸는데 결국은 나스닥 기준으로 1%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는 채권만 좀 빠졌고 나머지는 무난하게 상승으로 끝이 났는데 기존에 빠졌던 거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격은 많이 저렴한 상태죠. 우선 파월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보면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들 이미 알고 계실 테니 간략히만 이야기를 드리면 그냥 기존하고 같은 입장이고 FOMC가 아닌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는 자리이니만큼 다른 것도 많이 말을 했는데 결국은 정치적 고려 없이 원칙적인 금리 인상이 아직도 필요하다고 정리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증시가 반등이 오면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죠. 시장은 금리를 덜 올릴 거다, 피봇이 나올 거다 그러면서 야금야금 올리다가 FOMC가 끝난 후에는 또 매도를 하는 그런 패턴이 계속 나오는데 이번에도 확실히 뭐 25bp 올릴 거고 향후 경제지표에 따라서 25bp 더 올릴지 멈출지를 판단을 하겠죠.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건 어떤 종목을 사고 파냐, 뭐 샀으면 기다리냐 아니면 매도하냐, 그건 우리가 정할 수 있죠. 올해 기업들은 긍정적인 수익 가이던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한 해가 정말 그랬습니다. 올해는 좀 좋아질 거란 생각이 팽배합니다. 저도 그렇고 말에는 좀 복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 입장이고 모두가 아마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리고 ISM 서비스 지수들은 예상보다 상당한 감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0명 미만의 신규 주문 및 감소는 제가 저번주 실업률 나오고 자료를 많이 찾아놨는데 영상을 만들 시간이 없어서 지금은 흘러간 자료가 됐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로 인한 은퇴자들과 이민정책 등으로 뭐 지금의 실업률 치수는 기존과 좀 오류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제 참가율과 시간당 임금도 그렇고 경제 참가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없다는 의견이 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서 지금 고용 관련 데이터 계속 좋게 나오는 게 너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계속 왜 실업률이 안 오르냐 그런 의문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빅테크 기업의 감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인 실업률이 안 오르는 게 좀 의아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S&P 내부 매도세는 사상 최저 수준이라 종종 이건 시장의 전환점을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보면 매도를 멈추고 매수세로 돌아서면 시장은 반등을 했었던 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위치는 역대급의 위치라서 가격 또한 제가 이 가격대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더 빠질 수는 있지만 1년 이상 뒤에는 보면 아 그때가 적기였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차트를 잠깐 보면 TQ부터 보겠습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우선은 멈춘 것 같고 16달러를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무너진다면 매수의 기회로 삼으면 될 것 같고 저도 16달러 밑으로 보시면 분할 매수가 계획되어 있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20달러 밑으로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저는 매수를 끝내서 관망을 하고 있고 때로는 관망을 넘어서 외면을 해야 하는 시간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나가는 뉴스에서 뭐 코스피 나스닥이 얼마로 반등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흘러가듯 나오면 그때서야 아 이제 확인 좀 해볼까?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매수가 끝났다면요 반대로 폭락이 왔다 뭐 그런 뉴스가 흘러가듯 나오면 다시 매수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속슬도 보면 이건 뭐 제가 매수 박스를 좀 위에다 잡아놨습니다. 저는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성을 높게 보는 사람이라 현재 테슬라나 뭐 애플도 그렇고 많은 성장 기업들과 빅테크 기업들의 매크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 앞에 다가올 미래에는 결국은 이 기업들이 주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걸 믿고 투자를 하는 거고, 만약에 틀렸다면 감내해야죠. 친환경 기업들, 물론 각 국가 정부들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겠지만 일반 구매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돈을 버는 기업들, AI나 로봇, 데이터 센터, 메타버스들이 결국은 이 금리 상승기가 지나가면 또 각광을 받는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이탈해서 내려오면 조금씩 또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결국은 반도체가 쌀과 같은 시대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TMF를 보면 이건 제가 계획이 매도를 19달러 이상일 때 전량 매도 계획을 잡고 있어서 TMF 1분기에는 아마 조금 더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추세선을 이탈하면 조금씩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신다면, 믿으신다면 길게 가져가셔도 좋지만 채권의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길게 가거나 아니면 원하는 가격대가 오면 확실한 마무리를 해야지, 아니면 너무 길게 가져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채권은 원래 엄청난 자산가분들이 많이 하시기도 하고 저 같은 작은 금액으로 하기에는 너무 길게 봐야 해서 이렇게 레버리지를 이용하는데, TQ나 속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길게 본다면 어디까지 오를지 가늠이 안 되는 종목이지만 TMF는 상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를 잡고 투자를 이어가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처럼 1차 매수가 끝나신 분들은 너무 시장에 노출되지 않으시길 바라고, 매수를 하시려는 분은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분할 매수에 들어가도 좋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도 지금 마이너스 10% 정도 그 이상 된 것 같은데 지금부터 분할로 매수를 하신다면 적어도 저보다는 좋은 위치가 되실 테니까 저를 보면서 투자를 이어가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투자의 책임은 항상 본인에게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꼭 이기는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조금만 더 고생하시고 고생 많으셨고 푹 쉬시는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